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요즘 국내 정치 관련한 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북한과 관련된 뉴스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제안이 여당 대표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인지 아니면 조선노동당의 하수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격입니다. 여당이 북한의 핵 잠수함 원자로 될 수 있는 그 소형 원자로를 제공하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RFA죠. 미 의회 관영 매체입니다. RFA가 한국의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남북관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고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참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6.15 정상회담 기념해서 바로 6월 15일 날 RFA가 보도를 했는데,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 북한의 행태를 거론하며 이에 한국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벌어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한국 공무원 피격, 북한의 한국 측 감시 초소 GP에 대한 총격, 환강댐 무단 방류 등의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게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북한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다음 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라며, 지난 1년은 남북관계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해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통일부는 매일 오전 9시 판문점 연락통로를 통해 북한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유의미한 응답은 오고 있지 않다라고 RFA가 보도를 했습니다. 참 그래도 국민의힘이 북한에 대해서 똑바로 해라 라고 요구할 줄도 알고 뭔가 조금 달라지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국통일부는 매일 판문점 연락통로를 통해서 북한에 전화를 하는데, 그 그리운 님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인에게 차이고 나서 벤치를 맞고 나서 애인에게 매일 전화합니다. 애인이 전화 지금 차단시켜 놓은 거죠. 카톡 보냈더니 카톡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자니 무무무다 하여튼 이런 부끄러운 상황인데, 이걸 지금 RFA가 보도를 하고 이런 상황을 비웃었어요. 북한만을 만족시키려 국민을 탄압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권, 그것도 세계 정상급 국가의 정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지난 4월 15일 미 의회에서 열린 대북 전단 청문회에서 증인 중에 하나인 고든창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문정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은 정부의 박해와 기소, 압력, 검열, 괴롭힘을 받고 있다. 중국도 최근 북한처럼 한국 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데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문 정권의 자국민 자유에 대한 제한과 탄압은 더 늘어날 것이다. 자, 자유와 인권 이런 주장을 하는 정부인데, 정부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 기소, 압력, 검열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도 몇 가지 해당되는 건데요. 저도 기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쓰면서 사실은 법정투쟁을 했었습니다.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걸쳐서. 그리고 또 검열 당했죠. 저희 통장 여러 번에 걸쳐서 한 5번 되나요?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각 경찰서,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전라도 지역에 있는 경찰서, 경상북도에 있는 경찰서, 이런 곳에서까지 제 통장을 검열했습니다. 그럼 통장 검열하면 1년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어떤 경찰서에 또는 어떤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연락을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제가 결국은 다 알게 됐죠. 그런 검열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 정부입니다. 미국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레임덕이 올런지 아니면은
뭐 정말 세상이 제대로 돼 갈런지 요즘은 이 구글, 이 유튜브는 그렇게 검열을 재작년처럼 그렇게 황당한 검열까지는 하지 않아요. 뭐 그렇지만은 꽤 심한 비판을 하면 여전히 노란 딱지는 붙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유의 그런 정권이다라고 비판을 하죠. 자, 아부만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북한을 향한 이 문정권의 위험한 짝사랑입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아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뜨려도 좋다. 그렇지만은 수령님께 나의 충성심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령님이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식량과 돈을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그 충성심을 연일 보여주고 있어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죠. 여기 군남댐 밑에 있는 저유지입니다. 여기에 6만 4천 평의 땅이 있는데, 군남댐 여기는 바로 북한이 환강댐을 무단 방류하기 때문에 그 환강댐의 무단 방류로 인해서 이렇게 연천 군민들, 파주 연천 군민들이 이런 식으로 해마다 수해를 입고 있어요. 무단 방류를 하고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방류를 해버려요. 아니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이렇게 하트를 연일 보내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단 방류를 합니까? 그 말은 이렇게 니들 따위는 죽어도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천 군민 여러분, 파주 시민 여러분, 이래도 이자들 표 찍어 주시겠습니까?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군남댐이라고 하는 것은 댐을 만들어서 뭐 이건 뭐 홍수 조절용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환강댐에서 물을 무단 방류할 때 그것을 막아내는 대형댐으로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이렇게 6만 4천 평의 땅에다가 물을 잠시 담아서 이렇게 수해를 입지 않도록 덜 입게 만들도록 하는 그 제유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물을 담아서 오히려 물을 용량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다가 혹시 북한에 또 방류해서 여기에 물이 담겨버리면 이렇게 심어 놓은 모가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것이죠. 여기에 친환경쌀을 이렇게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통일부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항 아니에요. 인도주의적인 지원, 인도주의적인 구호,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항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주의적인 그 목적으로 북한에 지금 쌀이나 비료나 각종 물자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북한에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데 보내주었습니까? 물론 뭐 뒤로는 얼마 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보내줄 수 있었습니까? 못했죠. 왜 못했냐? 미국의 독자 제재다 이겁니다. 통일부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라고 국민들을 이거는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본 줄 아십니까? 유엔 제재와 별개로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기관 또는 그 정부, 그 개인은 달러 거래를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 같은 무역 국가가 달러 거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바로. 그걸 감수하고서도 이렇게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다. 이건 이 이인영 같은 이런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의 이익이 있죠. 첫 번째, 수령님께 나의 충성심을 보여드린다. 둘째, 라면 같이 먹던 힘없는 후배들, 그건 확인되지 않은 바지만 일자리 잠시라도 챙겨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찬 일이죠. 이거 정권 바뀌고 나면 도대체 누가 여기서 농사 지었는지, 그리고 그 인건비는 얼마를 받았는지 전부 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부만 하면 다행이죠. 북한을 향한 문 정권의 위험한 짝사랑. 지난 한 달, 그것도 지난 20일 동안 벌어진 이 리녕의 엄청난 이 대북 짝사랑 행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가 차죠. 5월 25일 날 개성공단 기업협회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 추진을 논의했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짓을 했죠. 6월 1일 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만나서 금강산 관광 재개 협력을 논의했죠. 그리고 6월 4일 날 아난티그룹 이중명 회장 만나서 금강산에 세계 골프대회, PGA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논의했죠. 그러면서 금강산의 저 수려한 경치를 보면서 골프를 치는 세계 골프 선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령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겠죠.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을 만나서 대북 관광 재개를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중국을 우회해서
한번 쿠션을 주고 들어가겠다. 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미국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중국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면은 이건 뭐 어쩔 거냐. 지금도 중국에는 북한 관광 여행사 있지 않느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단절돼 있지만 이렇게 쿠션을 주고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중국 형님들께도 돈 좀 보태드리고 그리고 북한에게 돈 주는. 왜? 전면적으로 한국에서 과거에 금강산으로 배 띄워서 가는 이런 거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안영배라는 역시 문재인 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 불러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6월 13일 날 이제 이거 지난 일인데요.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추진이 무산됐죠. 이건 뭐냐?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가 이제 같이 추진했던 일인데 서울하고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6월 13일 날 최종적으로 호주의 브리즈번이 선정되었습니다. 호주는 이제 같은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대륙간 순회를 올림픽을 하니까 이 2032년 올림픽을 못하면 2040년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주 집중을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대북 백신 그리고 보건의료 지원을 제안합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 지금 성병 어마어마하게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가정에서 자기 부인과 딸을 매춘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 성병 치료약 그리고 백신, 코로나19에 관한 백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싶다. 수령님의 아픈 곳을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고 싶은 것이죠.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것도 애교입니다. 애교. 모두가 대북 강경책을 이야기하는데 혼자서만 I love NK, I love North Korea를 외치고 있어요. 자, 나토 정상회담 할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기서 있고 저 제일 끝에 이분이 이제 나토 사무총장인데 나토 사무총장도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그런 멘트를 했죠. 그리고 G7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나토에서도 정상회담 선언문에 북한에 대해서 콕 집어서 목적은 북한이다.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라고 하면서 CVID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북 강경책이 나오는 마당에 그날 그 나토 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오는 날 문재인은 오스트리아에 가서 오스트리아는 이제 중립국가니까 나토 가입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나토 회담하러 벨기에에 안 갔어요. 바로 벨기에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에 협력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자꾸 글로벌 뭐 백신 허브 짜오짜오 하는데 정말 참 이것도 기가 차는 일이에요. 우리가 백신을 생산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백신 원액 가져와가지고 병입하는 거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제사회도 한국이 이렇게 병입하는 거 별로 탐탁지도 않죠. 한국이 인건비도 싸지도 않은데 괜히 단가만 올라가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병입해줄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S모 회사 뭐 이런 데서 병입을 해서 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 국민들에게 속이는 거죠. 우리 거냐? 우리가 만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양 하는데 아닌데 어쨌든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에 좀 보내주고 싶다. 아니 지금 여기서 똑같은 날 바로 위에 있는 벨기에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는 공동선언하고 나서 아무 관계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틈만 나면 북한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또 애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여당 대표 입에서 나왔는데요. 6월 16일 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한 발언인데 너무나 놀라운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SMR이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의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라고 막 하는 거예요. SMR, 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이걸 북한에 주자. 물론 여기 앞에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건 뭐냐? 북한이 그래 우리 뭐 이제 이 비핵화 조치 시작할게 하고는 지난번처럼 영변 그 원자로 그거 폭파하는 쇼 하고 그리고 뭐 핵무기 있는 거 조금 몇 개 미국에게 내주고 그렇게 하면은 SMR 주자. 스마트 원자로입니다. 이거 주자라는 거예요. 아니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된 다음은 또 아니고 문제 해결을 전제로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서 아니 저는 이 송영길이라는 이 사람 보면 정말 역대 최악의 정치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친중, 친북, 반미 미국에 대해서는 아니 미국 자기네들 수천 발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이 가진 건 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정말 기가 찬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표로 뽑았는지 그 당원들도 참 기가 찹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SMR이 뭔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인 이 SMR은요.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급 이하의 원자로로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경납 용기 안에 수납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조립함으로써 건설 단가와 기간을 크게 줄인 원자로입니다. 크기가 작고 안정성이 뛰어나 잠수함과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이동식 원자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략 환경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이 SMR 원자로를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트랙터, 이 트레일러에 탑재를 해서 하는 이동식 SMR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건 이렇게 단면도를 보시다시피 이 코어 안에 이제 연료봉하고 다 들어있죠. 그리고 프리쿨러, 그리고 컴프레셔, 터빈, 그리고 마그네틱 커플링, 그리고 제너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로 그냥 탁 만들어서 북한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코어, 그리고 쿨러, 제너레이터, 터빈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크기가 작겠죠. 뭐 트럭보다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코어를 20개를 갖다 줬다. 그리고는 우리는 15개만 줬어요. 라고 하면은 알 수 없죠. 프리쿨러, 컴프레셔를 20개, 25개를 갖다 주고 12개만 갖다 줬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트럭에 그냥 컨테이너 박스 안에 실어 가버리면 모르니까. 위성으로 봐도 알 수가 없으니까 몇 개가 들어갔는지. 그리고는 북한에 들어가서 실내에서 그걸 꺼내버리면 또 모르니까 몇 개가 들어갔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도대체 몇 개의 원자로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스마트 원자로이기 때문에. 이걸 북한에 갖다 주자라는 주장을 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합니다. 그렇게 연설 내용에 할 게 없습니까? 충성심을 보여야 되니까. 자, 이 SMR이 북한에 넘어가면 벌어지는 끔찍한 일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지금 북한은, 이게 이제 북극인데, 지하 비밀 핵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창고 같이 보이죠? 그런데 창고의 지하에 이런 식으로 SMR이 들어있습니다. 북극이니까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북한 여러 지역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창고 지하에서 그냥 부품만 따로따로 들어가서 만들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창고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강선 지역에 수많이 퍼져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라늄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계속 들어와야 이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돌리는데 전기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생산하는 전기의 총량, 그리고 북한이 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쓰는 전기의 총량, 이것들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공업 생산량이 이만큼이고 공업 가동률이 이만큼인데 도대체 이 나머지 전기는 어디 갔지? 이거 우라늄 원심 분리기 돌리는 데 들어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왜? 수력 발전 뻔하죠. 화력 발전 뻔하죠. 그런데 이렇게 원자로를 스마트 원자로, SMR 원자로를 북한에 몇 개인지 모르는 원자로를 줘서 그게 어느 원심 분리 건물 지하에다가 딱 심어놓고 계속 전기를 돌려버리면은 도대체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몇 기가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리는 이 원자로를 통해서 플루토늄이 또 추출되죠. 그래서 이 원자로를 가지고 고농축 우라늄을 아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 동력원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부산물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는 것이죠. 또 그것만 됩니까? 스마트 원자로다 보니까 핵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북한에게 핵 잠수함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것도 원자로 통째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부품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몇 개를 만들지 알 수가 없죠. 이런 짓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북한의 독재 정권과 한패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3조 여적이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적은 안 되고 여적, 여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5조 시설 제공 이적 1.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7조 물건 제공 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행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일반 이적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에 지금 해당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정당,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정당 소속의 대통령, 이거 지금 용납이 됩니까? 자, 이 정당 우리 헌법에 나오는 위헌 정당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위헌 정당 제8조 4항인데 여기에 위헌 정당의 규정이 있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바로 통진당이 그랬습니다. 이거 뭐 통진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진당은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총, 박격포 이런 거 좀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스 발전소, 가스 저장소 이런 거 한번 깨보자. 이런 모여하다가 해산당했는데 여기는 아예 핵무기 만드는 동력원 또 핵 잠수함 만드는 동력원 그거 갖다 주자 라고 대놓고 하는 정당입니다. 이거 용서가 됩니까? 이 정부 하에서의 헌법재판소 뭐 이런 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정권 바꾸어서 헌법재판소 위원들, 법관들 교체해서 진짜 한번 이거 평가받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습니다. 최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